안녕하세요. 닥터25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과 전문입니다. 안녕. 우울증 있는 네네. 사람들한테 사실 주변에서 힘이 되라고 말 많이 해주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 말이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사실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. 힘내라 하면은 나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내냐? 자식 보고 참아라. 뭐 죽을 용기로 살아라 이거 하면은 그거 최악의 말이죠. 그건 맞아요. 뭐 어떤 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나 뭐 격려나 옆에 있는 분들을 깨끗하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또 추가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.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. 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내면의 감정들과 어떤 요소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.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무자극하게 구성이 돼요.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누군가에 굉장히 불안함을 일으킨다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불편함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,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요. 그럼요. 네.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.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말이라는 거는 사실 본인도 몰라요. 아픈 사람 본인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나아질지 잘 몰라요.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진심 어린 태도들, 내가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 건지 조금 멈출 필요가 있고,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관계가 유지되는 거, 더 돈독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,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거. 대신에 제가 이런 조언을 할 때 있어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. 해라 마라, 이거 해라 저거 해라, 죽을 용기로 더 살아 해라 하잖아요. 지금 해라 마라, 옳다 그르다만 피해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. 누군가와 대할 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괴로움들, 밥을 먹었니? 밥 같이 먹자.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. 결국 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활력을 잃고 아파지는 게 우울증이라는 병이고, 이 뇌라는 기관은 우리 몸을 관장하거든요. 에너지 어떻게 쓸 것이냐,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,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신체 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. 잘 쉬고 잘 먹고 규칙적인 리듬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,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뇌의 기능이 약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. 안 먹으니까 더 생각할 힘이 없어지게 되고 행동할 힘이 없어지게 되고, 그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거,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. 어떤 첫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그 우울증 환자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울증 환자분이 옆에 계시면 같이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죠. 이제 막 우울증 옮는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좀 빨리 좀 바꿔보고 싶고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? 그 조언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옆 사람을 진짜 생각해서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게 싫으니까, 근데 옆 사람이 아프다는 게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, 그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기억하시죠? 우리가 진짜 우리 슬픔을 제대로 마주했을 때 그걸 딛고 그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마음의 균형 상태를 맞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 사소한 것들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인데,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는 것도, 병원에 가는 것도,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. 만약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려고 운동을 하자, 뭐하러 나가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우리 뇌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. 운동을 하러 가는 건 너무 큰 예산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 전용기 타고 미국 갑시다 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저도 불가능하지만 돈은 n분의 1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갈 수 없잖아요. 갈 수 없죠. 그렇죠.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뭐 우리 산책하러 나가자가 어떤 전용기 타고 미국을 가는 정도의 부담일 수 있어요. 산책하러 가는 것도 네, 심지어 뇌가 판단하고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좀 더 간단하고 단순한 일들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하러 가자 하지 말고 세수만 하자, 우리 현관까지만 가자, 그다음에 신발만 신자, 우리 문 앞에만 나가보자, 엘리베이터 앞에까지만 가보자 해서 그 단계를 끌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뇌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. 나 현관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현관까지 갈 수 있었구나. 나 괜찮네, 나 이 정도 쓸 수 있네, 이 정도 쓰는데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네. 그러면은 우리 뇌가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. 나 생각보다 돈 많았네. 그러면은 우리가 그 회복의 단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점진적으로.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세상에 나쁜 게가 없다, 그런 느낌인데요.
그렇죠, 강영욱. 그렇죠. 그 강영욱 선생님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게 한 가지 형태로 무조건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입에 맞춰서 맞아요, 우리가 맞아요. 훈육을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라고 다 같은 우울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뭐 이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우리 강아지 이뻐하고 이렇게 잘 다뤄주시잖아요. 네. 아프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뻐하고 잘 이렇게 도닥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네, 관심과 사랑. 진정한 관심과 사랑,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회복 발판이 될 거예요. 결국 진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진정성.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죠. 네, 이상 닥터 25였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